리마연에서 주 52시간 개편 해프닝,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그것은 정부 최종안도 아니다. 이렇게 그 도어 스태핑에서 사실은 아주 격렬한 어조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기에 대해서 리마연이 방송을 했습니다. 주 52시간 개편 해프닝 문제.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현재의 집행정부, 거기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 패싱인가, 뭐 국기문란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6월 25일 동아일보 뉴스를 보면은 이게 누가 범인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4일 아침에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를 읽었다. 여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신문을 읽었다고, 신문을 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읽고 그 신문에 실린 내용이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지금 동아일보가 요약한 그 사건의 그 내용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고 정부는 자기가 사실은 윤석열의 관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을 보고 아, 이게 정부의 최종안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그 워딩 자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그러니까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는 내가 보고 안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 말은 나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걸 밖에 내보냈으니까 이번에 이 주 52시간 개편 해프닝은 윤석열이 범인이다,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또 윤석열 때문이다, 이렇게 언론사에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문제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일단 요 내용,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에서 윤석열이 신문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최종안인 줄 알았다, 이러면 정부에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지금 일 안 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대통령이 정부의
있지 않고 어디 놀러가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 사람은 한글을 못 읽는다. 이 문제도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는 그게 최종안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걸 최종안으로 읽는 그 머리는 한글을 못 읽는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는데 그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연구회를 구성한다. 윤석열이 지시한 사안을 자기가 지시한 것을 완전히 모르고 오히려 이거 처음 본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를 못 받았다. 저게 뭐지? 듣도 보도 못한 거다. 내가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시한 것을 모르고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이 브리핑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대통령실과 공유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 발표 때. 그러면 보고했죠.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알아서 지금 정부를 통화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일을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갔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 다음에 대통령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 다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대통령이 틀렸다.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놓고 덧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한 뒤에, 그 출근할 때 도어 스태핑이죠. 출근한 다음에 참모들에게 물어서 상황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빈 깡통인 윤석열이 출근을 했으면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 대통령실, 윤석열이 저게 바보예요 하고 말하는 거기에 있는 참모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상황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저게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했던 것. 그런데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또 대통령이 출근 안 하고 딴 데 가서 놀았어도 자기 입으로 신문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문 읽으면 오해할 수 없는 내용을 오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수족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저거 아무것도 모른다. 대통령이 틀렸다. 나중에 우리가 얘기해줘서 깨달았다. 자, 이런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는 대통령실이다. 만일 대통령이 뭐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잘못 가져와서 우리가 잘못 전달해서 그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좌를 잘했는데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나중에 대통령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그걸 지적해 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 특히 도어 스태핑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듭니다. 종종 윤석열 대통령이 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배째라 하고 나오죠. 군왕은 무치다 이래가면서. 그런데 윤석열은 군왕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런 왕조 시대도 아니고 그냥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다, 이제 실수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 장면이 영상으로 보도가 됐죠.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신 있게 호통을 치듯이 그거 내가 보고받지 못한 게 이게 언론에 나왔다. 사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퍼컷을 날릴 것 같은 그런 태도로 한 문단가량을 줄줄줄 하고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고도 없이 본인의 주장을 펼친 거다. 저건 진심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때문이다 하고 내놓은 그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대통령이 장관이 한 발표를 내용을 몰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첫째, 몰랐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 장관의 발표는 대통령의 지시로 했다. 그러니 자기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른다는 식으로 자기가 지시한 걸 모른다. 이걸 가볍게 말하면 깜빡했다 하고, 이게 병에 이르면 치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이게 한국 정부의 최종안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본인은 한국 정부하고 관련이 없는 외국인입니까? 자기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정부의 최종안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최종안이 없고 고용부 장관이 발표한 건 최종안이 아니었고, 그런데 최종안인 줄 알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사고방식이 정상인 겁니까?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흔히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늘 술에 취해 있다. 술을 아예 기억이 끊어지는 것처럼 먹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아간다 하면서 뭐 알코올성 치매니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본인이 지시한 걸 모른다. 그리고 보고 안 받았다고 고용부를 나무란다. 그리고 보고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또 도덕적으로도 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또 병에 이르게 되면 이게 또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병의 이름이 있죠. 게다가 본인이 자기 업무를 도무지 아는 게 없다. 그건 또 이해해도 됩니다. 윤석열 씨가 한 게 당신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당신 사기쳤어, 안 쳤어? 이런 것만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죄를 묻는 게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게 정부의 행정이니까 이 정부의 행정이 잘 되고 이걸 하는 일은 자꾸 좋은 일, 모두에게 좋은 일,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정반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경력도 없고 또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잘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기억력, 기본적인 한글 이해 능력,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도덕성,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장관, 무슨 일만 있으면 장관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지금 나온 것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러고 나오는 걸 보면 본인의 어떤 논리력, 공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는 데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탓을 하면서 언론에 이것을 내보내면 대통령이 무능하고 저 사람이 범인이다. 우리 대통령실은 죄가 없다. 일단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 없는 대통령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통령실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짓밟으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가? 이거 하극상입니다. 혹은 이게 정부를 전복하고 뒤에서 대통령의 직위를 날치기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대통령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아예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그 탈을 쓰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해서 또 이 정부의 수장이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거는 하극상이다. 배반행위다. 이렇게 봐서 대통령실도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국기문란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방치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밖에 터뜨리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온 것일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